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실크로드, 이번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산남로, 그 다음에 천산북로, 그리고 또 들어본 것이 서역남로라고 하는 길도 있고, 또 스텝길, 초원길이라고 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 길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어디를 정확하게 통과를 했던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지도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도 보면서 말씀하시죠. 네, 그럼 실크로드를 역사적으로 이루어왔던 몇 개의 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유라시아 대륙 지도가 나오는데요. 위성에서 찍은 것이죠. 원래 이제 인류 문명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남쪽이 따뜻하고 하니까 거기 있다가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실크로드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면 요 마우스를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유라시안 스텝입니다. 초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첫 번째 교역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길의 성격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문입니다. 유라시안 스텝은 아주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선사시대 때부터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사시대 때 과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던가? 글쎄, 그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텝길, 그리고 또 뭐 보시다시피 여기 타이가 지역이죠. 냉대기후의. 이 길은 아무래도 겨울 되면 못 갔을 것이고 추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선사시대 때 그냥 유적 정도만 있고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 길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의미를 가진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제 실크로드가 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숙성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크로드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북쪽 길, 초원길이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천산북로입니다. 천산북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지 않습니까?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어서 요 북쪽에 있는 요 산맥이 천산산맥이라고 중국에서 얘기하고 남쪽에 있는 이 산맥, 요 산맥을 곤륜산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곤륜산맥은 산맥이라는 의미보다는 곤륜산을 중심으로 한 몇 개의 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운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천산북로는 어떻게 갔느냐 하면요. 어차피 시작은 여기 란주입니다. 여기서 란주에서 여기에 또 이 지위성지도 보죠. 예, 좋습니다. 예. 여기에 란주 이 부근에서 여기 장안이고 장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란주 이쪽으로 해서 통과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산들이 이렇게 쭉 보이죠. 예, 요 산맥이 기련산맥입니다. 이 기련산맥의 북사면으로 따라갑니다. 예, 북사면으로 따라가면 하서회랑을 따라서 가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 그 우리가 주천 이게 나오게 돼 있고요. 여기서는 차라리 이런 지도가 더 좋겠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한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르판 여기가 나옵니다. 투르판 말만 들어봐도 이거 뭐 중국어 아니지 않습니까? 투르판 여기가 아마도 옛날에 누란이라는 왕국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중국에서 요즘 뭐 영화 만들고 만화 만들다 보니까 여기를 대단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란이라고 하는 곳 그냥 부족 국가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속 가면 당연히 이제 우르무치로 가겠죠. 우르무치는 지금도 큰 곳이고 그 다음에 길은 이렇게 잘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길과 같은 길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카자흐 평원, 그래서 알마티로 해서 타슈켄트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죠. 그렇게 가면 이것이 천산북로입니다. 그런데 이 길만 있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겠죠. 그럼 천산남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산남로는 또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주천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 길이 갈라지죠. 예. 길이 갈라지면 여기에서 천산북로가 이제 이렇게 갔다면 천산남로는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면 어제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돈황 여기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 돈황을 거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돈황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남쪽 길로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만났던 곳이 우리가 첫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카스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게 천산남로입니다. 자, 천산북로가 있는데 왜 남로를 개척했어야 했을까? 예, 얘기는 간단합니다. 천산북로의 경우에 물론 기후도 조금 안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흉노족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흉노족들이 방해도 하고 또 이제 돈도 많이 내라라고 했거든요. 참고로 지금 이게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과연 얼마를 돈으로 내놓으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을 넘나드는 캐러반이 있었던 겁니다. 캐러반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종가세를 적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의 4%에서 10%까지 세금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브로커들이 또 받아가는 돈들이 또 한 10%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업 비용으로서 거래 비용만 물건 값의 20% 이상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돈이 아깝겠죠. 실제로 사하라 지역의 그 카라반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그 기록을 보면 그게 이제 17세기경 얘긴데요. 그때 보면은 사하라를 한번 넘는데 이제 약 300에서 500% 그러니까 이제 3배에서 5배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하라라고 하는 아주 큰 지역을 넘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중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 이제 페르가나 계곡이 있는 여기까지 한번 가는데 하나를 넘겠죠. 요까지 하면은 물건 가격이 이제 5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페르시아를 어떤 식으로든 통과했으니까 요게 한 5배 되겠죠. 그럼 5배에 5배 하면은 이것이 벌써 25배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통과해서 동로마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가면 또 한 5배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면 125배의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통한 그 고가물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지리상의 발견 당시에 그 스파이스 트레이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후추라든지 동방 무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무역과 비견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이익을 가져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인도에 있는 후추가 이렇게 해서 서유럽까지 가면 한 100배 됐다고 하거든요. 가격이 비슷할 겁니다. 아마 이것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실크라든지 또는 그 귀금속들이죠. 그 보석들 뭐 그런 것들인데 그게 아마도 한 100배 정도 가격. 그러니까 여기서 10,000원 하는 것이 여기 가면 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가격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구성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그 이슬람 창건한 무함마드 알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마호메트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부인, 원래 과부였죠. 그 부인이 바로 그런 교역에 투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큰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물론 갔다가 안 오면 뭐 그 돈은 다 잃어버리니까 하이리스크의 하이리턴 사업이었던 겁니다. 다시 천산남로로 갑니다. 필요 없는 얘기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천산남로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스까지 가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서역남로라고 하는 것이 또 개발이 됩니다. 서역남로는 간단합니다. 이것도
이 주천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다가 요 지역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길이 있습니다. 예. 이게 확대를 하면 길이 보여요. 예. 길이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름 제대로 된 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뭔가 제대로 된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위성으로 나올까 모르겠네요. 예. 정말로 사막을 통과하는 길이죠. 예. 요 길에서 아마 많이 죽었을 겁니다. 사막을 통과하는 길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있는 지역이 조금 나타나죠. 그렇게 이제 쭉 가다 보면은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네. 여기에 이제 화전지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화전지구. 화전지구라고 해서 지금은 당연히 이제 중국 땅이죠. 그런데 여기에 현급시죠. 글쎄요, 한번 볼까요, 사진? 나름 아파트도 있네요. 아파트도 있고 야시장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이게 글자가 제일 밑에 중국이란 글자는 보이는데, 예, 그래서 아마 모택동이 여기 왔던 모양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박물관도 있고 여기 이제 이런 곳이 있습니다. 화전지구, 이거는 아주 고대로부터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쭉 통과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는 곳이 카스였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옛날에는 이 스텝 초원길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는 경제적 의미가 그렇게 있었다고 보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천산 북로로 가다가 그 다음에 천산산맥 남쪽이니까 천산 남로로 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쪽 길로 갔는데 이 길이 서역남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길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사용되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길이 사용이 된 것이 대략적으로 언제까지냐면 한 15세기까지입니다. 물론 그 이후 19세기에도 사용은 되었죠. 그렇지만 이 길이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것이 그때까지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캐러반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좀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줄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 캐러반이 어느 정도 규모였느냐 하면 그 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고 하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 소설이 있죠. 예, 그겁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40인이라고 하는데 도적이 아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도적이 40인이면 아주 크다고 느꼈겠죠. 예, 한 50명 정도가 맥시멈인데요. 그러면 도둑이 50이면은 이쪽도 한 50명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나의 캐러반은 한 50명 정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젊은 사람은 또 무력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야 도둑들로부터 짐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한 번씩 그 왕이 명령했던 캐러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5,000명까지도 만들어진 적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5,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운송할 수 있었던 짐의 양이 당시 동로마 제국에서 새로 개발한 배에 싣는 양의 반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래서 이 해상교통이 발전하면서 캐러반들은 경제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그렇게 죽으라고 세계를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렇게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네, 실크로드는 길이고 길에는 간선이 있고 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선과 지선 모두가 어느 정도 아이덴티티를 가지는데 역시 간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간선으로 역사적으로 스텝 루트, 그러니까 초원길, 그리고 천산북로, 천산남로, 그 다음에 서역남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카라코럼 하이웨이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길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했던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예, 실크로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끝이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여기서 실크로드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또 지도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